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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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하시니까 좋나요?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회사 분위기는 괜찮아요. 다들 잘 지내고요. 홍 팀장님이요. 사람을 괴롭혀서 근심받고 상대방이 휴직하게 만든 것도 영 반성이 안 되시는지 얼마 전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도 물었어요. 참 한결같죠? 저 혹시 펜... 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나 다른 사람들은 잘 있어요. 윤재님이 안 계셔서 더 바빠지긴 했지만 다윤님이 무척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얼마 전 사내 괴롭힘, 아니 사내 다툼 사건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알려지는 모양인데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괴롭힘이 아니라 그냥 다툰 거예요. 가장 어이없는 건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가 있었단 소문인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람 누군지 알거든요. 사사건건 남의 약점 잡아서 승진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얻어 걸린 걸 가지고 정의 구현이니 내부 고발자니 짐 옮겨야 돼서 같이 좀 갑시다. 재밌는 글 올라왔던데? 봤어요? 무슨 글이요? 나 심할서 쓰게 만든 사람. 지 승진하려고 딴 사람 약점 잡고 다닌다네? 아, 네. 다윤님이 욕심이 많긴 하지. 네? 현호님은 일찍 취업해서 경력직으로 왔으니까 그런 열등감 없겠지만 다윤 씨처럼 사람이 한번 취업 시장에서 질리면 성격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찌르나? 다윤님이 그랬다고 누가 말하고 다니나 봐요. 걔 말고 누가 했어. 알잖아요. 정신과 다니는 거. 그런 표현은 좀... 편들어 지금? 아니,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여자 말고 누가 있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어쨌든 다윤님은 아니에요. 누가 감히 날 가짜는 걸로 그 위에 찌를 생각을 하겠냐고. 사람 괴롭힌 게 가짜는 건 아니죠. 윤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현우님 왜 눈을 그렇게 떠? 현우님이 신고한 거야? 그런 거야? 이거 순한 줄 알았더니만. 네. 제가 했습니다. 지금 이러시는 것도 똑똑히 찍히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어디가? 이거 품지템 얘기인가요? 사실이면 대박. 아, 그런데 거기 팀장 원래 성격이 좀... 누군지 몰라도 엮이기 싫다. 아, 정의구현 아니고 출세구현?
다윤님, 기획팀 가서 내가 부탁한 서류 좀 받아와요. 네. 얘네 봐라. 둘이 쌍으로 덤빈다 이거지? 현우님은 여자친구 있어요? 한창 혈기왕성할 때니까 많이 하겠네. 저럴 때 많이 해야지. 그치? 상사가 농담하는데 무시해? 짐 드는 거 보니까 힘 좀 쓰겠던데 여자친구가 아주 좋아하겠어. 계속 이러시면 저도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뭐야,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남자가 속이 좁네. 전 하나도 재미없는데요. 내가 재밌어서 치는 장난이니까 주변을 좀 봐, 현우야. 남자가 성희롱을 당했다? 누가 심각하게 듣겠어. 나는 비겁한 걸까? 홍 팀장님이 현호님을 괴롭히는 건 나 때문이다. 그걸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엮이지 않는 거다. 나 때문에 다치지 않게. 괴롭힘에도 개인정보 발설에도 모두 경징계로 끝났다. 이번에 또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어떻게 한 취업인데 잘리면 안 돼. 절대로. 절대! 다윤님, 어제 회식 때 있었던 일 얘기 들었어요? 대박이야, 완전. 그랬다니까요? 완전 코미디. 두 사람 나이 차이가 몇인데. 그것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런가? 근데 현우님은 남자잖아요. 진짜 싫었으면 힘을 써서라도 거절했겠지. 현우님도 그냥 짓궂은 장난이려니 한 거 아닐까요? 별로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아니,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란 게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성희롱인데? 너도 이제 알았으니까 너가 좀... 다 너처럼 용감한 건 아니야. 같이 방법을 알아보자. 현우님한테 얘기도 해보고. 딸 불러서 지가 뭘 어쩌겠어? 사과하고 싹싹 빌려고 그러나 보지. 혼자만 사과하고 나가면 될 일을 왜 무식하게 끝까지 버티는지 모르겠어. 지가 그러고 버티면 최다윤은?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깜짝이야. 뭐예요? 노크도 없이? 2대 1이다. 사람 불러놓고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제가 신고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진작 알아봤어 넌. 이제 억만 사람 괴롭히는 거 그만하세요. 이번에 신고당하면 진짜 회사 나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넌 오늘부로 끝났어. 네 인사평가고 이직이고 승진이고 다 끝났다고. 뭐? 진짜 회사 나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야, 너나 나가. 증거도 다 있어요. 증거? 갖고 와봐 그 증거. 갖고 와봐! 매번 소리 지르고 현호 씨한테 특히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저도 좀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못 도와줘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두렵지만 다음에는 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상사라서 아무 말 못하던데 그때 나서지 못해서 미안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홍 팀장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다. 물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들리는 소문에는 이전 직장에서 무리를 빚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여전하다. 칭찬이 어색하고 스스로가 용감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용기라는 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감하다고 믿어주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일지도. 이번에는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사례였잖아요. 미경은 과거 직장 내 괴롭힌 사건에서 자신을 윗선에 고발한 사람, 즉 다윤의 신상을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현우가 그런 다윤의 변호를 하다가 미경에게 밉보이게 됩니다. 미경은 현우와 현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윤을 같이 괴롭히려고 현우를 성희롱하는데요. 조직을 신뢰하지 못하는 다윤은 이를 방관하다가 결국 누리를 찾아가고 누리와 다른 직원들의 도움으로 미경을 고발합니다. 결국 미경은 퇴사를 하고 심지어는 다른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죠. 어떻게 보셨어요? 다윤이나 누리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대응하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 피해자와 연대하고 조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을 성희롱하는 경우는 처음 접해보는데 처음이어서 신선했던 것 같아요. 여성 피해자와 마찬가지의 고충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꽤 있나요?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성 피해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현우가 겪은 일들은 실제 남성 피해자분들이 경험한 성희롱 사건을 각색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현우한테 뭐 여자친구 있냐 미경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희롱을 하잖아요.
실제로 한 사례에서 남성 직원이 회사에 곧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밝혔는데 여성 상사가 수시로 성생활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도 실제 사례인가요? 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사례예요. 진짜. 이건 이제 행위자가 같은 성별의 남자 상사인 경우였는데요. 입사 후에 이제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첫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원샷을 하고 안주를 달라 이러면서 입을 맞추는 성희롱을 한 거죠. 이렇게 남성 피해자도 엄연히 존재하고요. 누구나 행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직 차원에서의 예방이 중요한 거죠. 애초에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을 마치 농담처럼 여기는 조직 문화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장난 좀 쳤는데 남자가 속이 좁다 이러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싶어서 심지어는 그걸 웃기다는 듯이 다윤한테 전하면서 2차 피해를 하죠. 누군가 그 자리에서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현우님 불편해 보이시네요.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해줬어야 돼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윤의 경우처럼 신고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악플 같은 것도 많이 달리고 그러던데 이런 것도 2차 피해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 신고한 사람이니까 같이 보호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2차 피해 개념에는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자라는 게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서 근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에는 피해 당사자 외에 조력자, 신고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 게시글 자체도 2차 피해라고 봐야 돼요. 피해자나 사건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 구성원에게 하는 2차 피해 행위로 보기 때문에 신고된 사안과 별개로 추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은 중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방치하면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확실히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2차 피해를 방치하면 다윤이처럼 신고자가 위협을 느끼고 또 다른 사건을 마주했을 때 조직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차 피해라는 게 얼마나 흔하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통계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같은 것들로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피해자의 무려 20.7%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코 적진 않네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2차 피해를 하는 사람은 주로 상급자이거나 동료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미경은 완력이 아니라 지위를 사용하잖아요. 상사가 농담하는데 무시해? 막 이렇게. 네, 그렇죠. 저희가 앞서 본 혜경과 정민의 사례에서도 다뤘지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상급자를 상대로 강하게 거절하거나 대응하기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또 남자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폭력 2차 피해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성희롱 성폭력을 공론화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 범죄의 낮은 신고율의 근본적 원인이 되거든요. 결국 성폭력 범죄가 감춰지는 이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피해자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지를 해야 하나요? 피해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주변인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한 점이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나한테 말해줬다. 그리고 내 감정을 경청하고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줬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얘기했을 때 내 말을 100% 믿어줬다. 나를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들이 피해자한테 정말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인들이 행위자를 대할 때도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행위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행위자랑 피해자가 둘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단호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발언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행위자 당신의 발언과 그 행동이 당신의 평판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의 분위기를 해쳤어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피해자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절대 용인하거나 빈말로도 편들어주지 않는군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적이었던 건 결국 다른 직원들도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함께 탄원서를 써서 연대해 주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낼 때 정말로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앞서 혜경의 사례와는 다르게 현호는 고충 상담 제도의 도움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고충 상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내에 자체적인 제도가 없더라도 기업과 연계된 전문기관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충상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사건을 인지하고 접수하죠. 그리고 이 접수된 사건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성희롱 징계 및 인사위원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고인의 입장이거든요. 피해자인 신고인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먼저 제공합니다. 비밀 보장은 당연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 모든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랑 비밀 유지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네,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사안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직은 심도 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행위자한테 적절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또 주변인들도 역시 성희롱이나 2차 피해에 동조하지 말아야 되고요.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사건 예방과 신고, 피해자와 연대하고 행위자를 옹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조직 문화. 이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침묵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